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잘 안 들리는 이유는 귀환 달팽이관의 핵심 감각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손상이라면 다시 원래의 구조와 기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손상의 정도가 크면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청각 기능 저하의 후유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앤썰 임현우입니다. 돌발성 난청은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병입니다. 보통 어떠한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찾아오는 병이기 때문에 급성도 아닌 돌발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병의 정도도 심해서 약간 멍하거나 울려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뚜렷하게 안 들리는 느낌이 생깁니다. 안 들리는 정도도 심하지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일단 병이 생기면 한 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데 최선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갑자기 찾아와 청력을 잃을 수도 있는 병으로 악명이 높다 보니 귀에 전에 없던 불편감이 생긴 경우에는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것은 아닌지 덜컥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은 돌발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청력이 떨어진 정도가 정해진 정도 이상이어야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청각 검사에서 확인되는 여러 주파수의 청력 수치들 중에서 적어도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 감소가 있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급성 난청도 상당히 흔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경우는 낮은 음인 저음역대에서 보통 30dB보다는 적은 청력 저하가 생기는 급성 저음역 난청이 있습니다. 급성 저음역 난청은 돌발성 난청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인부터 치료까지 돌발성 난청과는 다른 부분이 많고 조기에 원래대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명이나 먹먹함과 같은 불편감이 생긴 상황에서 한쪽 귀의 청각 저하 소견이 발견되었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원래 청각이 떨어져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닌데 기존에 있던 청각 저하 때문에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는 경우입니다. 돌발성 난청이 아닌데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게 되면 과도한 치료를 받아 후유증만 생기고 증상은 더 악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메니에르병에 의해 생긴 돌발성 난청은 메니에르병이 원인이고 중이염 합병증인 뇌이염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은 중이염이 원인입니다. 교통사고나 폭발음 때문에 달팽이관이 다쳐서 생기는 돌발성 난청은 외상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성 난청의 90% 이상의 경우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병의 원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발성 난청의 거의 모든 경우는 병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특발성이며 우리가 흔히 그냥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면 특발성 돌발성 난청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발성은 현대의학으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특발성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발생했으니 분명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인을 알아야 보다 확실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온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의 원인들이 돌발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달팽이관의 염증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달팽이관의 염증을 만드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둘째,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달팽이관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달팽이관으로 향하는 혈관은 다른 혈관들에 비해 매우 가늘기 때문에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용을 해서 스스로 달팽이관 구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현상은 스트레스나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들 원인 중 어떤 하나만 맞다기보다는 이런 여러 원인들이 모두 각각 돌발성 난청을 일으킨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생겼을 때 잘 안 들리는 이유는 귀환 달팽이관의 핵심 감각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달팽이관은 귀로 들어온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팽이관에서 생성된 전기 신호가 청각신경을 거쳐 뇌로 전달될 때 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돌발성 난청이 생기면 달팽이관의 핵심 기관인 코르티 기관이 손상됩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코르티 기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경세포들이 구조에 변화가 생기거나 아예 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손상이라면 다시 원래의 구조와 기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손상의 정도가 크면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청각 기능 저하의 후유증이 지속되게 됩니다.
손상된 코르티 기관의 기능과 구조가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은 길게 봐도 한 달 정도입니다. 한번 저하된 청각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일부만 회복되기도 하고 전혀 좋아지지 않기도 합니다. 아무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25% 정도의 환자에서는 청력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면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10에서 20% 정도 올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못하더라도 처음 상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들리는 상태가 되는 것이 향후 재활에 훨씬 유리하므로 발병 한 달까지는 끝까지 열심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는 먹는 경구 스테로이드야 고막주사라고도 불리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 고압산소 치료가 있습니다. 모두 손상된 달팽이관의 세포와 신경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돌발성 난청의 치료에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팽이관과 청신경에 발생된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항염증 약물인 스테로이드제를 2주간 고용량으로 복용합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염증으로 유발되는 신경세포의 파괴를 억제하고 동시에 혈액의 공급을 원활하게 해서 손상된 코르티 기관의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제 요법은 생리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스테로이드를 한꺼번에 투여하므로 몸에 많은 부담이 되고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발성 난청 발생 시에는 청각 기능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투여되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막 주사는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말합니다. 고막 안에 스테로이드 용액을 주입해서 스테로이드가 달팽이관으로 직접 들어가 확산되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고막을 국소 마취하고 가느다란 바늘로 고막을 통과하여 고막 안쪽에 스테로이드 용액을 주입합니다. 손상이 일어난 달팽이관 안에 매우 높은 농도의 스테로이드를 전달할 수 있어서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치료 효과를 일으킵니다. 다만 달팽이관 안에 스테로이드가 하루 이상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2-3일 간격으로 계속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표준적인 치료는 치료 첫 2주간은 경구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후에 회복이 되지 않은 환자에게 고막 주사를 2주간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뇨와 같이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 시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고막 주사로만 치료를 합니다. 또한 청각 저하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치료가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동시에 고막 주사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높은 기압에서 100%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조직 내에 높은 농도의 산소를 전달하여 손상된 청각신경세포의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치료입니다. 고압산소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고압 탱크에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경구 스테로이드나 고막 주사에 비해서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확실치는 않지만 청각 저하의 정도가 심해서 예후가 나쁠 것으로 우려되는 환자에서는 통상 적극적으로 권고됩니다. 고압산소 치료 단독으로는 치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경구 스테로이드나 고막 주사와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발병 한 달째까지는 청각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지속합니다. 발병 한 달에서 2달 사이는 극적인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일부 청각의 호전이 생기기도 하므로 2달째까지는 청각의 호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병 2달째의 청력을 통상 최종적인 상태로 생각하고 이 시기에 난청이 남은 정도와 불편함의 크기에 따라서 이후의 재활 방법이 달라집니다. 완전한 회복은 안 되었지만 의미 있는 수준의 청력까지 회복된 경우는 보청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청각 저하가 있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라면 인공와호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청기나 인공와호 수술 모두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대쪽 청력이 정상인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의 3에서 5%에서 뇌종양인 청신경 종양이 발견됩니다.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청신경 종양은 양성 종양으로 악성 종양인 암은 아니지만 뇌의 한가운데에 생기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주변 혈관과 뇌를 압박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돌발성 난청 환자 20-3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확률이므로 흔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드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는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MRI를 찍어서 청신경에 종양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뇌파 검사인 청성뇌관 반응 검사를 청신경 종양의 진단에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검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많은 청신경 종양 환자를 놓치게 되므로 MRI 대신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발성 난청은 한 번 생기면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입니다. 회복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한 힘든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해도 청각이 빨리 좋아지지 않아서 치료 의지가 떨어지고 크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발생 초기에 가급적 빨리 진단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속할 때 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어떠한 결과든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귀 분야의 중증 질환인 돌발성 난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돌발성 난청 외에도 다른 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